네, 반갑습니다. 코인 링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셀로코인, 알트코인이죠. 이 셀로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셀로코인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셀로코인이 지금부터 매집을 해서 우리가 최대 대략적으로 업비트 기준이에요.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300%까지는 가능하다. 300%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3,500원대가 돼요. 3,500원까지 바라보는 거는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물량을 계속 차곡차곡 이제 쌓아서 모아가면서 300%면은 앞으로 이제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 자체가 원래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거를 만일에 13,000원 혹은 2만원까지 끌고 가보는 거는 정말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알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시각 자체는 요런 게 있어요. 장기 투자용으로 우리가 알트코인을 고르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셀로코인이 2만 원이 갈지, 5만 원이 갈지, 이거는 사실 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만 보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크립토 시총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봅니다. 전체 크립토 시총을 관심 있게 보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 자, 코인 마켓캡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했을 때 셀로코인의 시총 자체는 지금 132위입니다. 132위에 지금 랭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바라보는 1차 요건은 만족이 됐어요. 자, 크립토 시총 200위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지금의 이 알트코인은 사실은 상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의 이 위치에서는 상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지금 이 셀로라는 코인 자체가 높은 금액이 됐을 때 우리가 팔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 낮아졌을 때 시장이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격이 싸졌을 때 가치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될 때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송할 수 있고, 요 기능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202 시총이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의 관심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투자하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거는 지금 이 코인이 지금 인지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초기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셀로 코인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2020년 5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펌핑을 하고 현재는 상장 초기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만일에 시장이 더 힘들어진다면 더 빠져도 전혀 이상한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위치가 워낙 좋아서 앞으로 매집을 해서 상단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긴 하지만 이거를 만일에 우리가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고서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저는 추천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요거 전체 어떤 크립토 셀로가 이제 발행을 하고 나서 흐름을 봤을 때에는 제가 볼 수 있는 메인 금액, 업비트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300% 정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 크립토 시총 상장 초기가부터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최대 500%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해요. 자, 여기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500%까지도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의 이 상장 초기가를 넘어서 이 고점을 높여줄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탈중앙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셀러라는 코인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탈중앙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탈중앙화 되어 있는 게 메인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가 조금 좀 탈피하자, 조금 더 차라리 알고리즘 뭔가 좀 분산화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것도 지금의 이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탈중앙화가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가장 깃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더리움도 사실 POW 채굴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긴 했지만은 이더리움도 굉장히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리플 만일에 그 개발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탈중앙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셀로 코인을 보게 된다라면 셀로 코인도 생각보다는 탈중앙화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정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에서 기술적 특징, 이렇게 보게 되면, 셀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잔틴 장애를 허용을 하면서도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리플과 이더리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비트코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비트코인은 이제 노드를 돌려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을 할 때 4.9가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5.1이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요렇게 절반 이상만 넘어가면은 이제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5.1 쪽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방식과 노드를 돌려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드에 참여할 수 있는 한정된 어떤 지분 증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유통 물량을 또 보게 된다라면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정 물량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 내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2024년 12월 31일이 되면은 모든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통 계획처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요거는 또 후하게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크립토 시총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통가, 그 다음에 상장 초기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X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 면에서는 이제 통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매물대 커뮤니티 물량 요 부분은 사실은 X죠. X. 요거도 이 상장 초기가와도 좀 유사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우선은 이더리움 차트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봤을 때, 그냥 저는 차트로만 봐도 이더리움은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더 높은 어떤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흐름 자체는 2015년도부터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이고, 매물대를 체크를 했을 때, 자, 매물대를 체크를 했을 때, 이 하단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 물량은 지금 새롭게 이더리움 이제 네트워크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따로 빼놓은 물량 플러스 이거는 개미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물량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지금의 이 개미들과 함께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높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차트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2020년 6월 달부터입니다. 그런데 초기 상장은 2020년 5월이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가장 초기 때부터의 어떤 셀로의 흐름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매물대 로그로 되어서 이제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자, 로그인가요? 네, 로그로 봤을 때 지금 이 초기의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초기의 물량을 다져주고 그 매물대의 상단에서 놀아주게 된다라면 함께 성장하겠다. 그리고 더 높은 비전을 우리가 추구한다. 요렇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지금 요런 경우에는 사실 초기 상장 이후에 꾸준히 그러니까 2024년 12월 이제 유통 물량이 이제 마무리되는 기점까지도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ICO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털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차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한 번쯤은 이제 펌핑을 줄 겁니다. 펌핑을 줄 건데 이게 고점을 넘길 수 있는 펌핑이냐 아니면은 고점 대비 한 절반치 0.5 되돌림을 하고 재차 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장기적인 비전이 당장에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기간적으로 짧아요.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고작 해야 이제 3년입니다. 3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섣불리 지금의 이 셀로 코인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좀 큽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좋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X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번에는 좀 시총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자, 우선 요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런 어떤 P2P 거래용으로 이제 쓰이는 요런 어떤 프로젝트들은 최대 우리가 조금 사실 노려볼 만한 어떤 시총 자체가 한 뭐 맥심 진짜 8조 후하게 줘서 8조까지 갈 수 있다고 봅시다. 8조까지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럼 8조가 됐을 때는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더 이상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5억 개가 아니고요. 50억 개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100억 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총 물량이 이제 다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자 8조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8조 나누기 그러면은 그때 물량 자체가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개. 자 나누기 1,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10억. 자, 10억 개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8천원까지만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8천원까지. 자, 총 물량이 다 유통이 된다라면 우리가 8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 지금 셀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거. 자, 상장 가능한 거래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얼마만큼의 상장빔, 그러니까 상승을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소재거리가 되는 상장빔을 먹을 수 있느냐, 요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셀로 같은 경우에 요걸 체크하려면은, 자, 코인마켓캡에서 시장을 좀 클릭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일단 모두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 모두를 선택하게 된다라면, 지금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가 1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현물, 스팟 거래소만 좀 보겠습니다. 스팟 거래소만 보게 되면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한 60개 가까이 되는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대 거래소, 바이낸스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도 상장이 되어 있다.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요걸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이 코인을 2020년 5월에 발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빠르게 상장빔 이제 띄우고, 돈 빠르게 자금 회수하고, 그리고 먹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코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ICO를 하는 이유 자체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셀로가 아니라 다음에는 이제 살로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코인 발행하면 사실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차트 매물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했을 때 당장의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조금은 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앞으로 셀로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 30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요거는 보여져요. 차트로도 그러고 한 번쯤 이 물량이 나올 때마다 펌핑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장세가 호전이 되면서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가지고 갔을 때에는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크다. 원래 알트가 큰데 특히나 셀로도 생각보다는 크다.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도 그러고 뭐 앞으로 한 300% 먹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로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알트코인을 장기 투자할 때에는 요런 것들까지도 좀 가늠을 해서 좀 신중하게 장기 투자용은 좀 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이 셀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로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뭐 뒤에서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사실 다 살펴봐야 돼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링크였습니다.